네, 그러면 이제 학생의 학습 성과로서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학습 성과가 무엇이고 성과 기반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학습 성과라고 하는 것이 졸업할 때 학습 성과, 우리 과 끝날 때 학습 성과, 어떤 프로그램이 끝날 때 성과, 혹은 뭐 1년이 끝날 때 기관별 성과도 있지만, 그중에 한 단위, 아주 작은 단위이지만 개별 교수님들이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교과목 단위의 학습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15주 뭐 이렇게 예, 단위 수업을 하게 되죠. 어, 지금 1학점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학사제도 유연화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집중 이수제도 있고 해서 어떤 1학점은 15시간을 그냥 3일에 걸쳐가지고 15시간을 해버리는 거죠. 혹은 2박 3일에 걸쳐서 2학점짜리 30시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결국 한 교과목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유연화를 적용을 해서 단기 학습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뭐죠, 이렇게 매주 15주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2시간 혹은 3시간씩 가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수업이든 우리가 교과목 단위라는 것입니다. 이 교과목 단위에서 아까 보여드린 제가 성과 기반 교육의 완료 체계에서 가장 작은 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대학 교육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제일 큰 게 수업이에요. 학교의 시설도 좋아지고 뭔가 많은 제도들도 생기고 하는데 수업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진정 학생이 느끼는 교육과정의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성과 기반 교육이라고 할 때 가장 작은 단위의 성과가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이게 지금 대학을 내가 잘 다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요즘 너무 비교과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교과들이 오히려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제 학기 시작이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이 과목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clarity of focus, 초점을 명확하게 한다. 성과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성과를 학생들이 학습하도록 보장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과목의 성과를 무엇으로 할 거냐가 가장 첫 번째 그 숙제입니다. 그럼 이제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 교과목이 전체 교육 과정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양 과목 같으면 이제 우리 보통 교양 교육 과정에 편성 체계가 있죠. 그리고 요즘은 죄다 학교들이 역량 기반 교육을 합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의 트렌드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 대학 빠지지 않고 다 역량 기반 교육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자들이 그렇게 역량까지 가르쳐 주세요, 깊이 있는 교육을 해달라는 교육적인 니즈가 이제 합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는데 교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은 역량 기반 교육 과정. 예를 들어서 요거는 제가 이제 교양대학 학장을 할 때 신라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체계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이걸 보면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쪽 부분이 이제 대학의 전체가 같이 여기까지네요. 네. 대학의 비전, 그리고 우리 대학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된 목표, 지금 세 가지로 보이고요. 이런 각각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향하는 인재상, 그리고 그 인재상이 어떤 그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그게 핵심 역량. 이렇게 해서 대학의 전체 목표 체계가 나오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교양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맞춰 가지고 교양 교육의 목표, 여기 목적, 목표. 목적과 목표의 관계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aims, goals, objectives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양이 이렇게 체계가 있어요. 뭐 기초 필수, 선택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이건 하나의 사례니까요. 예. 그리고 역량 기반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최근에는 이런 뭐 신라대학교는 신라여서 화랑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소통 학습, 사고 도전, 나눔 협력이라는 이 역량을 목표로 하는 카테고리의 교육과정 영역들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체계를 확인하시고 비교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량 기반 교육의 큰 체계 안에 들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교양학장만 하고 있고 또 학교 본부만 몇 사람이 알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위의 어떤 성과를 보장하기로 했는지를 더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과 기반 교육이 그 디자이닝 다운이라고 얘기를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위의 목표, 즉 학생 성공 글로컬 대학이 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인재상을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의 이 디자이닝 다운. 그러면 내 과목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확인하라는 거죠. 아 선택이고 그리고 교양이고 그리고 영역은 화랑 교양 영역이고 나눔과 협력이라는 그런 역량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그런 과목이네. 그럼 좀 더 자세히 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소통과 공감이라는 과목을 내가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이 어떤 역량을 목표로 하는 과목인가 보시면 소통 역량 30, 나눔 역량 40, 그리고 협력 역량 30. 네. 그렇다면 이 교과목은 가장 큰 주 역량이 나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소통과 공감 이런 보통 뭐 국어 수업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의사소통은 인제 뭐 국어나 국어 교육 전공하신 분들이 맡으니까요. 그러면 인제 거기에 의뢰해 왔던 그런 콘텐츠가 있어요. 아 의뢰해 왔다고 하면 안 되겠군요. 그런 콘텐츠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과 기반 교육과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이 교과목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교육 과정이 편성돼 있는가 그 부분부터 확인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교과목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내가 전공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이 목표로 한 그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설정한 그런 디자이닝 다운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잘 못 느끼냐면 교과목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학교에 뭐 이런 인재상이라든지 뭐 이런 역량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목표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신설학교가 아니니까. 있던 과목들이 억지로 역량에 맞춰지고 있는 이런 형태여서 아직은 이 부분이 예 인제 네 쪼끔 낯선 것 같아요. 제가 그러지 않은 대학이 있어 가지고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 과목은 어떤 역량을 목표로 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제 전공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인제 오타네요. 예 여기 교양이 아니고 전공이겠죠? 전공도 전공 교육 과정의 전체 편성 체계에서 청소년 심리학. 그러면 이 청소년 심리가 몇 학년? 4 학년 1 학기 과목이고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거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이 초록색 이것은 가족 심리학 개론, 성격 심리학, 뭐 집단 상담, 뭐 청소년 심리 이런 과목들이 쭉 타고 가면 뭐가 되냐면 네. 어 전문 상담 교사 뭐 이런 쪽과 연결되는 것들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문적 상담 수행 역량을 위한 교과목들이에요. 그럼 청소년 심리라는 뭐 심리학의 기본 뭐 내용부터 청소년의 특징부터 뭐 있겠지만 그것이 그 자체로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수행하는 역량을 높이는 그런 과목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 수행 역량이 높여야 된 이유는 전문 상담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어서 그렇다. 이런 어떤 로드맵을 타고 들어가서 이 과목의 아이덴티티죠. 그거를 인제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레셔널레라고 합니다. 이론적 근거. 이 과목이 우리 교육과정에 편성된 근거가 뭐냐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에서도 전체 역량별 이 매핑이 있습니다. 요거를 인제 매핑이라고 그렇게 해요. 지도죠, 지도. 역량 매핑이라고 합니다. 역량과 교육 과목이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그래서 어 네 과목이 있다면 맞는 과목이 생화학 1 이다. 그러면 1번 역량이 80 이에요. 8 번이 20 이에요. 그럼 1번 역량이 뭐지? 인제 보통 인제 제가 앞서서 이 전체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딱 교과목 단위에서만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요. 전공 역량 1 번이 어떤 역량인지 그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학과에서 우리 전공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고 내용은 학과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 편성 자료를 보셔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교과목이 전체 교육 과정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확인했으면 이제 교과목 성과의 수준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준을 결정하는데 보통 보면 뭐 어떤 걸 이해한다. 뭐 무슨 제가 교육 과정을 가르치니까 교육 과정의 기본 이론을 이해한다. 네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별로 뭐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교과목의 목표들을 설정해요. 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것이 '아 내가 한 학기 끝나고 학생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보장하기로 나는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볼 때는 이게 그냥 아 계속 복사하기 해 가지고 뭐 매 학기 수업 계획서가 똑같은 그런 형태는 잘 안 돼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인제 실러버스 꺼내서 보시면 한 과목을 정해 가지고 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이 과목에서 내가 학생들에게 15주 지나고 뭐를 약속하기로 했지? 그걸 보시면 죄다 어떤 콘텐츠에 대한 이해인 과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 과목의 내용을 이해한다. 네 그 과목의 내용을 이해해서 '그다음 뭘 할 건데.'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장들까지 고려해서 우리가 목표 설정의 그 원천을 받지 않습니까? 사회적 니즈와 학습자의 니즈와 그리고 교과 전문가의 견해였거든요. 그 세 가지를 예 골고루 균형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하는데 그때 목표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쪼끔 생각해 보시자. 어떤 과목은 듣고 나면 굉장히 '아 내가 안목이 생겼어.'라고 하는 이런 딥한 교육이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어떤 과목은 아직까지도 거기서 배웠던 거, 활동했던 거, 과제했던 거, 발표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딥한 교육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어떨 때 딥한 교육이 있는가? 그거를 보면 지금 인제 이 슬라이드가 에서 보여주는 게 어떤 학습은 딥하고 어떤 학습은 지금 서비스합니다. 굉장히 인제 이걸 인제 제가 번역서를 냈었는데 딥을 심도 깊은 혹은 심층적인 그리고 서비스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어 교과목을 똑같이 듣고 두 과목을 들었는데 하나는 서비스하게 끝나고 사실은 대부분 많은 것들이 서비스하게 끝나요. 지금 이 저자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교과목의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desired in objectives 어떤 거를 목표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도 딱 그만큼 used in learning 고만큼 딱 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자가 '목표 설정을 쪼끔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어.'라고 기대를 한다면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수준이 지금 뭐가 있냐면 리플렉트가 있어요. 성찰이죠. 이 성찰이라는 거 를 앞에서도 잠깐 앞에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성찰. 되돌아봐서 내가 어떤 걸 잘 배웠고 어떤 걸 잘 못 배웠어. 이런 부분들을 아 인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사고까지를 기대를 하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학생들도 그만큼만한 used in learning, 학습에서도 그만큼만한 이런 사고력을 발휘하는 학습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런 사고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딥한 교육은 여기 지금 higher level activity, 이런 어떤 고차원의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지금 이 저자는 어디서 끊고 있냐면 한 요 수준에서 끊고 있어요. 이 기술한다, describe 한다.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는 memorize예요. 그럼 암기한다 그러면 애들이 딱 암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금방 이렇게 illuminate, 예, 망각되고 소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워서 암기해서 시험 치고 끝나고 방학 지나면 다 까먹고, 이게 계속 썰피스한 교육이 여러 과목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과목의 목표, 학습 성과를 어떤 수준으로 할 건가? 사실 모든 교수님이 다 리플렉트를 하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아마 인제 또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중에서 또 막 드롭하기도 하고 할 건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과목의 목표를, 수준을 정하자. 사실 어떤 과목은요, 메모라이즈가 목표여야 되는 과목이 있습니다. 뭐 용어라든지 그건 뭐예요?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그거 한 과목으로 만들면 그거 외워야 되죠.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외우면 좋지만 뭐 이해 안 되고 외워야 되는 학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계적 학습도 필요한데요. 어 적어도 내 과목에서 목표를 뭘로 어떤 수준으로 할 건가. 목표가 만약에 두 개라면 하나는 어떤 수준, 하나는 어떤 수준. 이제 그런 구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실러버스의 목표를 적는 거예요. 그럴 때 적으실 때 자, 이 과목은 이 과목이 예 이 과목을 학습한 후에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 이게 인제 유의미하게 정의라고 한다는 거는 기술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테크니컬, 그러니까 중립적이고 이 어떤 보편적인 것이 아니고 유의미한 맥락에서, 우리 오스벨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유의미 학습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써먹는데?"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유의미 학습이고요. 그 반대는 무의미 학습이 아니고 기계적 학습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립적이어서 도대체 이거는 내가 살면서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써먹는 거야? 이 그런 어떤 이 보편적인 추상적인 목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삶의 맥락과 전혀 연결이 안 돼 보이는 그런 목표들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네, 학습에 일단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뭐 때문에 학습 성적 잘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심사숙고해서 인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목표가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 학생들을 독자로 생각해서 '내가 한 학기 끝나면 너희들 이거 할 수 있게 해 줄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수님의 예 약속? 이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 목표를 한번 작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급적 명확하고 뭘 한다는 거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좀 더 인제 구체적인 행동 용어를 좀 쓰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뭐 각도에 따라서 어 뭘 할 수 있다 혹은 뭐 그렇게 명시적 동사를 쓰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단순하고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서 역량 매핑을 받지 않습니까? 교양 과목이면 핵심 역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과목일 거고요. 전공 과목이면 전공 역량 내지는 전공 능력과 어떤 식의 유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이 교과목 학습 성과 기술에 내포되고 담기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그 과목의 이론 자체를 학습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학습이 더 상위의 어떤 학습 성과와 연결되는지, 그 상위의 학습 성과가 대학이 설정한 핵심 역량이고 우리 전공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전공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으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연수원에서 할 때는 인제 실습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하나 정해요. 그리고 그 과목이 어떤 역량과 관련돼 있는지 일단 찾아요. 그리고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한번 작성해 봐요. 근데 제가 인제 1, 2, 3 요렇게 해 놨는데 굉장히 너무 많은, 제가 17 개인가 18 개를 봤거든요. 그럴 때의 문제는 뭐냐면 그 목표가 일단 약속들이 아주 자그마한 약속들이어 가지고 아 이 교과목의 한 학기를 털어 가지고 할 약속은 아니다. 마치 주차별 약속들을 모아 놓은 것이 교과목 학습 목표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더 포괄하는 상위의 목표로 기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3 개에서 한 5개 정도 이 각각들이 보장이 되었는지를 측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많을수록 우리 교수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고러한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습을 할 수는 없는데요. 다른 분 한 거를 한번 보시면 디지털 회로라는 과목, 컴퓨터 공학 전공 교수님이셨는데요. 1번 목표가 디지털 시스템 및 논리회로 설계 관련 지식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문제에 논리회로 지식과 도구를 적용하여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다. 예. 일단 목표 한 개 너무 많은 걸 담으신 것 같아요. 그죠? 뭘 이해하고 적용하고 설계하고 구현한, 네. 네, 쪼금 이제 분절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많은 내용을 하나의 목표로 담았을 때 이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이 여러 가지 그 측정 도구나 방법이 참 요연하죠. 근데 인제 이분이 노력하시고 제가 인제 어떤 방향에선 좋은 거냐면 "팀워크를 통해서 협업 능력을培養한다." 이런 교과목 목표를 설정하셨어요. 통상은 디지털 회로에서 협업 능력 배양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왜 엉뚱한 걸 가르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학과의 전공 역량에 협업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은 협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하는 그런 어 이제 교과목의 어떤 활동들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이 역량과 교과목의 학습 성과가 어떤 연결이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목표입니다. 예.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위기 관리와 PR이라고 하는 경영학과 과목입니다. 그래서 쟁점 관리, 위기 관리 개념 요소 이에 네 뭐 한 3 번까지는 약간 전통적인 이 교과목의 콘텐츠에 대한 이해가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 실습을 통해서 사고력,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킨다. 팀 과제 수행을 통해서 팀워크, 책임감, 사회성을 향상시킨다. 이게 지금 어 아마도 예상컨대 그 전공 학과의 전공 역량을 대표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량과 이 교과목이 어떻게 연결성이 있는가, 연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역량을 가르치긴 쉽지 않습니다. 아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깊이 있는 교육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체력도 역량인 것 같아요. 그거를 단번에 교과목에서 끌어올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량 기반 교육을 요구받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교과목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제 교과목 목표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과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 학습 성과를 도달하려면 어떤 태스크들을 거쳐야 되는가. 그래서 그 태스크를 거치는 거를 이렇게 제가 연수원에서 실습을 했더니 교수님들이 금방 만드세요. 그래서 이 상위에는 목표가 있죠. 이 목표까지 가는, 도달하기까지 과정에 여러 태스크들, 해결해야 될 학습 과제들이에요. 네. 그것들을 가지고 인제 순서도 정하고 이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과목 그러면 인제 학습 과제 분석을 쪼끔 더 절차대로 한번 한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CO라고 합니다. 코스 아웃컴.
교과목의 학습 성과를 우리가 정해요. 이 교과목의 학습 성과 개념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학생이 교과목을 이수하는 시점에서 갖게 되는 최종적인 행동의 변화. 혹은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학생이 교과목을 이수하는 시점에서 예,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보장해야 될 학습 성과. 이렇게 또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통 실러버스에서 보이는 교과목 교육 목표 혹은 교과목 학습 성과. 뭐 다양한 용어로 이렇게 학교들마다 용어가 다를 건데요. 목표예요, 목표. 학습 성과고요.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학습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수행 준거를 뭘로 볼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저 교과목 학습 성과를 보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너 이거 잘 학습했네, 성취했어. 라고 어떤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할 것인가? 그 행동을 뭘로 할 것인가가 크라이테리아예요. 이제 판단의 준거거든요. 근데 그 판단의 준거를 어, 이제 역량 기반 교육에서는 역량이라는 것을 성취했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 demonstration 해봐라. 그게 이제 결국 이제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교과목 목표 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 보다 구체적이라고 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제가 교과목 학습 성과의 기술을 뭐 예를 들어서 함양한다, 이해한다,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행동 동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는 교과목 성과인 것이고 그 교과목 성과를 어떤 행동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명시적인 동사. 그래서 교육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타난 측정 가능한 행동 특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다, 뭐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과목의 목표하고 또 수행 준거하고는 좀 더 다른 의미다. 물론 우리가 교과목 학습 성과 자체를 수행 준거로 작성하는 거 이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학생들도 뭐 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 과목에서. 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제 과제 분석을 해 가는데요. 목표들마다 또 위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과목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기초 소양을 갖춘다. 이게 CO예요. 교과목 학습 성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세계 시민 교육을 실행한다. 어, 네. 그럼 이 기초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5가지 영역의 이론들을 이제 다루겠다. 이 학습 과제가 수평적으로 이렇게 5가지를 도출을 했어요. 이건 제가 정하는 것이죠. 과목의 설계. 그리고, 어, 지금 용어가 이전에는 국제이해 교육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티즌십인데 이전에는 인터내셔널 언더스탠딩이었어요. 그래서, 어, 요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배경하고 개념 기초 여기까지가 학습 과제들이 예, 세계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어, 알아야 될 그런 태스크로 제가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서 시민 교육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네, 사례를 보고 또 실제 교육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제를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맵이 어, 네, 지금 요게 조금 더 뭔가 그림이 보완이 돼야 되는데 순서가 네, 생각하고 네, 지금 화살표가 이 수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순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배경 기본하고 그 다음에 평화교육의 이론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평화교육의 사례를 탐구하고 평화교육의 실제를 연습하고 사실은 하이어키하고 또 수업의 흐름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요런 흐름으로 갈 수도 있고
평화교육의 이론하고, 인권교육의 이론하고, 다문화 이론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의 이건 이제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과정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때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 이 교과목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예요. 뭐 폭이 얇고 넓이가 넓은 그런 개론 과목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좁고 깊이가 깊은 이런 음, 심화 과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스코프라 그러고 지금 이 슬라이드 한 장 보면 스코프가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화살표로 막 만들었던 흐름들 그걸 시퀀스라고 합니다.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스코프하고 시퀀스는 교육과정을 조직할 때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그 교육과정의 조직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이 지금 컨텐츠 맵은 학생들에게도 교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아, 슬라이드라는 거예요. 이거 한 장만 있으면 이 과목이 무엇을 목표로 어떤 걸 학습하느냐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수를 하고 어떤 교수님께서 보니까 이제 매 수업마다 주차마다 학생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번 수업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끝에 오늘은 어디를 했고 다음 주는 어디로 갈 거고 그러면 이 컨텐츠 맵을 학생들도 다 알게 돼서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거를 학생들도 수긍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보통 교재 목차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교재 목차가 굉장히 수평적이에요. 우리 교수님들도 실러버스에 1주 교재 1장, 2주 교재 2장 막 이런 식이에요. 1장과 7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학생들은 알지 못해요. 교수님들은 머릿속에만 있고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서 이런 학습 과제 분석이 명확한 예, 예, 자료로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굉장히 빨리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네, 연수원에서 실습을 하셨던 우리 물리치료과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냥 컨텐츠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런 목표들을 쪼개가지고 과제 분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목표를 쪼개서 과제 분석을 하게 되면 어, 학생들을 그때그때 체크하기가 더 좋아요.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안 이렇게 딱 끝나면 개발안을 내가 설명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건지 학습 과제가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내가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컨텐츠 맵은 강의용이라고 한다면 지금 뒤에 있는 이 목표들의 어떤 컨텐츠 맵, 이것들이 학생들을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또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상당히 에, 요긴하다. 이런 형태를 더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 분석하기는 요 페이지를 샘플로 해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포스트잇이 의외로 도움이 돼요. 어, 이, 제가 쓰는 게 사이즈가 이게 한 3 곱하기 4 정도 되는 조그만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가지고 목표들을 작은 목표들로 이렇게 쪼개서 도출을 해내요. 네. 그리고 이런 목표들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 적는 거죠. 음. 그리고 이런 어떤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날리지가 있을 거고 스킬이 있을 거고 태도는 사실 조금 가르치기 좀 어렵더라고요. 태도가 있긴 중요하긴 한데, 여튼 KSA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갖춰지면 KSA 요구는 내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제가 NCS 학습 모듈 개발 과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음, 보통 한 30%는 KSA에 대한 그런 강의, 70%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그 수행을 하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형태가 NCS의 학습 모듈의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네. 뭐 괜찮은 배분인 것 같아요. 강의는 30%만 하고 70%는 직접 뭐 하게 하는 그런 수업이 저도 꿈꾸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예, 제가 요것도 역시 사례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제 분석을 한 것을 이제 정리를 하는 슬라이드가 요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연수원에서 이제 어, 워크시트지로 제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참고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 다 드렸던 거예요. 정리죠, 정리. 과목명이 뭐냐 정했어요. 과목의 구분이 교양인가, 전공인가, 필수인가, 선택인가,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상위의 역량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과목에 바라는 학습 성과는 뭔가, 즉 다른 말로 이 수업 후에 학생이 무엇을 알거나 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 수업을 듣기 전후에 학생이 뭐가 달라지는가에 대한 대답, 이 과목에 어떤 핵심 역량과 어떤 전공 역량 달성과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 이것이 교과목의 학습 성과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태스크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목표 달성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식, 기술, 태도, 학습이 필요한가, 학습 결과로 얻게 되는 중요한 지식이나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이제 학습 과제 분석의 그 액티비티의 하나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그 학습 성과를 예를 들어서 번호 1번의 교과목 학습 성과가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수행 준거로 달성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으려면 관련된 강의를 뭘 해야 되지? KSA가 뭐지? 이걸 작성하는 거예요. 네. 요대로 따라가시면 상당히 그 과목 설계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교재 한 권을 다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어도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용으로 다시 디자인하는 거. 지금 우리가 수업을 리디자인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얘기죠. 활동지를 제가 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예, 드릴게요. 아직 안 드렸죠. 네, 이쯤에서 또 한번 끊어야 되겠네요. 강의를. 네, 그러면 이쯤에서 끊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